네, 오늘은 인공지능 네 번째 시간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신러닝 말만 들으면 머신, 기계가 러닝, 학습한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기계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머신러닝의 개념과 그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의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두 어떤 유명한 인물들의 그 정의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서 사멸이 1959년도에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컴퓨터가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연구 분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 어떠한 조건에 이러한 동작을 하도록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명시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연구 분야가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탐 미첼이 1997년도에 59년도에 비하면 최근이죠. 그나마 최근에 탐 미첼이 정의한 머신러닝은 무엇이냐면 어떤 작업 T가 있다고 치면요. T, 타스크겠죠. T 타스크에 대해서 컴퓨터의 프로그램 성능을 P로 퍼포먼스로 측정했을 때 경험, experience, 경험 2로 인해 성능이 향상됐다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작업 T와 성능 측정 P에 대해 경험 2로 학습한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어떤 작업들이 있다 치고요. 작업들이 성능 측정을 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 2로 이 성능 측정에 대해서 경험 2로 학습을 했다. 근데 이 경험 2가 이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즉 학습이 되었다.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머신러닝의 장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지금 현재 빅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집니다. 머신러닝은 결국엔 여러분들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타스크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을 경우엔 머신러닝은 굉장히 이 뭐 학습할 자료가 없는 이런 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데이터가 있냐 없냐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빅데이터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수익 흐름에 대한 요구 증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시대의 요구에 계속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더 잘 팔게 하는 이런 추천 엔진을 도입하는 등 어떤 새로운 머신러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미래 예측에 이 머신러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비즈니스 쪽에서 자기네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어떤 요구들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런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또 머신러닝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발전입니다. 머신러닝 자체도 이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각광받지 못했던 이런 알고리즘이 이런 저렴한 이런 하드웨어 덕분에 좀 더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으로 재탄생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 덕분에 좀 더 높은 성능의 높은 성능의 알고리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규모의 빠른 컴퓨팅 능력을 갖춘 머신의 개발입니다. 최근에는 이 대규모로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컴퓨터를 분산 처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빅데이터 같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빠른 컴퓨팅을 아주 손쉽게 우리가 개인도 그거에 해당하는 쓴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정도로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빠른 컴퓨팅 능력을 갖춘 머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결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용량의 증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머신러닝에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그 용량 자체가 증가한다는 건 이 머신러닝이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이 데이터의 양 자체가 처리하는 그런 처리 가능한 이 규모 자체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어떨까요? 이 머신러닝의 결과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의 증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이 머신러닝 이쪽에 많은 어떤 이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지적재산권을 소유권을 포기하고 오픈 소스로 그냥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을 그런 오픈 소스로 이렇게 좀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한 기업이 독점하거나 이런 소유권을 하나의 기업이 가지고만 있으면 사실은 이런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소유권들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가능하도록 이용 가능하도록 소스 코드를 오픈하거나 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지금 머신러닝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러닝, 학습입니다. 이 학습은 어댑테이션 혹은 업데이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머신러닝의 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머신러닝의 학습 분류인데요. 크게는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학습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은 입력과 결과가 레이블로 표시가 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매핑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과 결과가 레이블로 표시된다. 즉 이거는 지도학습은요, 슈퍼바이즈드, 즉 입력이 주어지면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가 이미 정답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 함께 그 입력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정답,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매핑되는 규칙을 학습하는 단계로 머신러닝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인데요. 이때는 정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즉 원하는 출력이 없이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어떤 구조나 패턴을 찾는 것이 목표이고 이게 어떤 결과가 있는 출력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입력 데이터 자체에 대한 구조 패턴 검색이 패턴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준지도 학습입니다. 준지도 학습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자, 레이블이 있는 것과 레이블이 없는 것이 혼합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준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있을 때 하는 것과 없을 때 하는 것,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방법을 혼합돼서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합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데이터의 일부만 레이블이 있는 경우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정답이 다 있는 형태로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어있는 일부만 존재하는 이 레이블에 대해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준지도 학습에서는 일부만 있는 그 레이블에 대해서 일단 학습을 하는데, 레이블이 없는 건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레이블이 있는 건 지도 학습을 통해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잘 결합시키는 형태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강화학습은 다른 학습 방법들과 조금 다른데 이 동적 환경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어떤 지도, 슈퍼바이즈드, 어떤 지도가 있는 학습이 아니라 지도가 없이 일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에 해당해서 목표의 어떤 성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잘 나아갔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리워드, 피드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어떤 해야 되는 타스크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계속 반복되는 학습 가운데서 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강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학습과 배치 학습,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또 학습에 대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온라인 학습은 적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미니 배치 단위로 점진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스템이나 메모리 부족의 경우 사용을 하는데, 자, 온라인 학습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일부만 적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큰 데이터에서도 일부 데이터로 나누어서 미니 배치 단위로 나누어서 점진적 학습을 하는 방법을 온라인 러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뭔가 동작해야 되는 시스템이거나 혹은 이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자, 배치 학습의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오프라인에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에서 한 번에 배치 형태로 한 번에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배치 학습이 가능한 건 바로 컴퓨팅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컴퓨터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엔 온라인 학습으로 점진적으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적은 단위로, 미니 배치 단위로 쪼개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컴퓨팅 자원이 풍부하다, 그럴 경우엔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사례 기반 학습과 모델 기반 학습입니다. 자, 사례 기반 학습은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 하는데요. 샘플을 기억하는 것이 훈련인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이 학습을 할 때 이 샘플을 기억하는 걸로 이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건데, 예측을 위해서 샘플 사이에 뭐 유사도를 측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자, 모델 기반의 학습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모델 기반의 학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샘플을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을 기억하는 훈련이 아니라 샘플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에 활용하거나 뭐 분류나 뭐 이런 회계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학습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연역적 학습과 귀납적 학습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역적 학습, 이건 이제 디덕티브 러닝이라 하는데, 이건 연역적 추론을 통한 학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론 과정, 연역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에 반해 귀납적, 인덕티브 러닝은요, 이 example, 사례들을 일반화하는데, generalization, 일반화하여 거기에 따른 패턴이나 모델을 추출하는 게 귀납적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머신러닝, 기계학습에서는 이런 귀납적 학습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즉, 학습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패턴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귀납적 학습의 특징이고,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런 중요한 또 개념이 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능하면 이 학습 결과를 간단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습 결과 자체가 간단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모델의 어떤 그 일반화 성능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니까요. 간단한 게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고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특정 모델, 그러니까 이제 모델은 간단해 보면 이제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된 함수를 이렇게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일까요? 1과 2를 주어졌을 때 결과로 3이 나온다. 4와 8을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12가 나온다. 10과 13을 넣었을 때는 23이 나온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 무슨 역할을 하는 거네라고 그냥 바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그거를 학습을 해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요. 이걸 학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1, 2 그럼 3이면은 아 이게 더하기 연산이구나. 4랑 8을 더하니까 10이네. 아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거네.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로 주어진 x와 y에 대해서 결국엔 두 개의 합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로 학습 알고리즘이 주어지면요. 그러면 함수들은 학습된 함수가 나오면 이제 이 입력 데이터에 학습에 사용했던 입력 데이터 외에 그냥 특정 97, 16이라는 다른 별도의 xy 값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학습된 결과인 113이 나오게 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어떤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이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알고리즘으로 나온 결과가 hxy, 즉 우리가 학습된 함수 hxy에 대해서 이 결과 자체가 x 플러스 y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딱 x 플러스 y죠. 근데 이 결과를 내는 거를 x 플러스 y라는 간단한 형태로 결과를 내보낼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hx 플러스 xy에 대해서 뭐 2x 플러스 3 y 2x 플러스 2y 이거를 y로 또 곱하고 또 4xy 플러스 uy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 학습된 함수가 표현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의 학습 종류 우리가 또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지도학습. 그래서 이런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여러분 이메일을 받다 보면은 이메일이 어떤 이메일이 주로 껴있죠? 이메일에는 좀 어떤 스팸과 같은 이런 광고성 메일들도 항상 같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니면 스팸이 아닌지 정상적인 건지 정상적이지 않은 건지를 이렇게 분류해주는 이런 역할. 그러려면은 이미 이 이메일이 스팸이었다라는 레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팸인 레이블을 계속 학습해서 이런 이메일은 스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습하는 것. 이게 바로 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모델 예측하는 어떤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측이 틀렸을 때는 수정이 되고 그리고 원하는 어떤 정확도가 달성될 때까지 이 학습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unsupervised learning. 얘는 입력은 주어지지만 이 입력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떤 구조를 추론하거나 그 어떤 패턴을 찾거나 해서 이런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규칙을 추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약간 어떤 입력 데이터에 대한 중복성을 줄이는 이런 수학적 과정을 하거나 할 수도 있어서 혹은 또 유사성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클러스터링이나 뭐 차원을 감소시키거나 그다음에 연관성 규칙을 학습하는 등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포함된 다양한 방법들이 또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준지도 학습인데요.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이 입력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예측 문제가 있지만 모델은 뭐 예측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구조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는 비지도 학습으로 배우고, 그리고 이 예측과 같은 모델 학습은 이제 지도 학습으로 배우는 형태로,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 머신러닝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보면은 처음으로는 이제 레그레션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레그레션 알고리즘. 그다음에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 그다음 레귤러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있고, 그다음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 그다음 베이지안 알고리즘, 그다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그다음 어소시에이션 연관 규칙, 그다음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이거는 신경망, 그다음 딥 러닝 이제 신경망 발전된 형태로 굉장히 복잡한 신경망을 가지는 딥 러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멘셔널 리덕션에서 저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형태. 그다음에 앙상블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어떤 결과들을 혼합해서 쓰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 머신러닝 종류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뒤에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그레션 회귀 알고리즘은 이 모델에 의한 예측을 위해서 이 오차 측정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구체화된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귀 알고리즘은 통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통계 기반 기계학습에서 채택이 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에서는 이런 회귀 관련된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자, 보면 이 그림이 보면은 실제적인 값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실제적인 값을 예측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이 값, 이 함수, 이거에 대해서 이 함수와의 이 거리를 통해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얼만큼 거리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이 오차 값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회귀, 레그레션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OLSR이나 리니어 로지스틱, 스텝와이즈, 그다음에 뭐 다양한 마르스나 로스나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스턴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입니다. 자, 모델에서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여기는 학습 데이터의 인스턴스 또는 예제에 대해서 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위해서 유사서 측정 등을 주로 이제 사용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그림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얼만큼 유사한지를 이런 디스턴스 기반으로 유사성 측정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KNN입니다. K Nearest Neighbor, KNN인데 이거 오타네요. 자, Learning Vector Quantization. 그래서 이건 LVQ, 그다음 Self Organizing Map, SOM, 그다음에 뭐 LWL, SVM, Support Vector Machine 이런 것들이 이런 인스턴스 기반 알고리즘으로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정규화입니다. 정규화는 Regularization, 어떤 규제에 관한 정규화 관련된 알고리즘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복잡성에 따라서 모델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은요, 우리가 배웠던 아까 회귀, 레귤레이션 방법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붙여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찌나 라쏘, 엘라스틱넷, 그다음 라스와 같은 이런 다양한 레그레션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 트리인데요.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속성의 실제 값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데이터 속성의 실제 값을 기반으로 내가 이 값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 한다고 할 때 이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트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트리. 그래서 주어진 레코드에 대한 예측을 트리 구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각 트리마다 존재하는데 이 조건들이 붙어 있는 이 트리를 형성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입니다. 자, 분류나 회귀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카트나 ID3,
C4.5, C5.0 이렇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디시전 트리와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 베이지안 알고리즘인데 베이지안 확률 우리 들어보셨죠? 베이지안 확률을 기반으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새로운 사건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일어날 확률과 다음에 일어날 확률, 이 확률을 계산하는 형태로 이 알고리즘이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류 및 회귀와 같은 문제에 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뭐 나이브 베이지, 그다음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그다음에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즈 이런 다 나이브 베이즈 형태에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베이지안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 확률적으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걸 다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그다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중심값 여기서 이제 중심값이 어딘지 그 위치를 찾아서 이 센트로이드라는 그 중심값을 기반으로 혹은 계층을 기반으로 이 모델을 구성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은 간단하게는요, 여러분 군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이 주로 잘 이렇게 공통 그룹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떤 이 센트로이드를 찾는다, 군집을 찾는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보면은 1은 이렇게 구분하고 2는 이렇게 구분해서 최대한 서로 간의 그룹에서는 겹치지 않으면서 각 데이터들은 잘 군집이 되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보통 클러스터링 K-미즈나 K-메디안, 그다음에 EM, 그다음에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또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연관 규칙입니다. 이건 어소시에이션 룰 러닝 알고리즘이라 하는데요. 변수 간에 관찰된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규칙을 추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이 어떤 항목을 동반하여 등장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또 사용이 되는 그리고 중요한 유용한 연관성을 발견하는 데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렇게 A와 B가 항상 등장을 같이 했었다. D랑 E가 항상 등장을 같이 했었다. A랑 E가 좀 연관돼서 같이 등장을 많이 했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A 프라이오리 알고리즘, 그 다음에 에클렛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이 연관 규칙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장바구니 분석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장바구니에는 뭔가를 담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우리가 뭔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이 주로 같이 담기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같은 물건들이 연관성이 있다. 주로 같이 빈번하게 구매하는 데 사용이 되는 아이템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의 연관 규칙에 따라서 이 두 상품을 좀 연결한 이런 연관된 상품을 또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관 규칙에서 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예제가 바로 기저귀와 맥주입니다. 주로 마트에서 이 기저귀와 맥주를 서로 그 묶어서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장바구니 분석을 해보니 연관 규칙에 따라서 기저귀와 맥주가 같이 구매되는 같은 장바구니에 담겼던 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실제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퇴근하는 이 직장을 이제 퇴근하고 돌아가는 길에 뭔가 마트에 들려서 뭔가를 사야 되는데 그때 사는 게 금요일이니까 이제 맥주를 한 잔 먹고 싶어서 맥주를 사는데 그때 전화로 아기 기저귀가 떨어졌다고 기저귀를 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와 기저귀가 동시에 이렇게 연관으로 있는 연관성을 찾게 되는 그런 또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신경망 알고리즘입니다. 신경망 알고리즘은 그 생물학적 신경망의 구조 또는 기능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두뇌의 이 어떤 뉴런의 이런 동작 구조 원리를 수학적 모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신경망을 만든 이 수학적 모델에서 뭐 획이나 분류 문제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패턴 매칭 한 종류로 실제로는 이 모든 유형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알고리즘과 변화로 구성된 영역으로 이 신경망은 지금 현재 아주 잘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퍼셉트론, 그다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백프로퍼게이션,
그다음 Stochastic Gradient Descent, 하필드 네트워크, 뭐 이런 다양한 RBFN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 신경망 알고리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망 자체는 이렇게 이 당시에는 컴퓨팅 파워의 부족으로 리소스가 부족해서 좀 더 제한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발전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발전된 형태로 이 값싼 대규모 연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과 같이 우리가 많은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지금 분류나 뭐 이런 뭐 이미지 분류나 뭐 이런 다양한 그 어떤 지금 인공지능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이슈의 중요한 어떤 코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GPU를 활용하거나 분산 컴퓨팅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한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이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같은 매우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돌릴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는 CNN과 같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이미지 분류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런 모델들이 있고, 리컨트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뭐 텍스트와 같은 이런 곳에서 텍스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음성 쪽에 사용되는 RNN 모델이 있습니다. 뭐 LSTM도 마찬가지고요. 롱 숏텀 메모리 장단기 기억, 그다음 스택트 오토 인코더, DBM, DBN과 같이 이제 딥러닝이 확장돼서 사용되는 다양한 또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에는 차원 감소 알고리즘입니다. 디멘셔널 리덕션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데이터의 고유한 구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기술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자체에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고유한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저차원으로 차원을 감소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중요한 요소만 포함한 형태로 중요한 요소만 남기고 좀 저차원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저차원 형태로 바꾸는 방법에 PCA 같은 PCR, PLSR, MDS, LDA, MDA, QDA, FDA 이런 저차원 변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앙상블. 자, 앙상블은 독립적으로 훈련되고 그다음 전체적인 예측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예측이 결합되는 복수의 약한 모델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이거는 어떤 유형의 약한 학습 모델을 결합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학습 모델 여러 개를 가지고 그거를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사용할지, 이게 바로 앙상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모델이든 완벽한 모델은 없는데 그런 약한 모델들 여러 개를 잘 결합시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잘 반영해서 뭐 분류를 하든 의사결정을 내리든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앙상블 방법은 매우 강력하고 인기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머신러닝 대표적인 알고리즘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배깅이나 에이다 부스트, 블렌딩, 스태킹, GBM, 그다음에 GBRT, 랜덤 포레스터 같은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 밖에 기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머신러닝의 처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셀렉션, 어떠한 데이터에서 어떠한 피처들을 선택해서 알고리즘을 동작할지, 그래서 피처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accuracy evaluation,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정확도 평가 측면에 대한 작업들, 그다음 퍼포먼스 메저, 그래서 성능을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들, 그다음 최적화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 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또 알고리즘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머신러닝의 이제 전문적인 하위 분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과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보이스나 오디오 프로세싱, 그다음에 추천과 같은 레코멘더 시스템,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 학습, 그다음 그래피컬 모델, 그래서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하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하위 분야들이 존재를 합니다.